경기도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밥맛이 좀 어땠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네. 제가 그 살인죄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대법관 후보로서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후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장기간 도피 생활로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법률적으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난 2005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너무도 높았죠. 또한 그 이영우 군 유괴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녀 실종 사건 등 공소시효가 잇따라서 만료됨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한동안 진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그 분노였습니다. 이런 그 극형의 대상이 15년 도피 생활로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법 정서상. 물론 앞으로 뭐 25년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만, 그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그 극형의 대상인 중범죄자들이 이 공소시효 만료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15년이라고는 과거 도피 생활이 진짜 형벌에 준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살인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처럼 저도 그 부분을 찬성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살인죄는 인간 앞으로 그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네. 그간 지금 이 세 가지 사건 제가 열게 된들 이건 15년으로 인해서 15년 초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15년 동안 그런 그 사람들이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게 형벌에 준하는 이런 거 중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형벌에 준하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25년으로 상향 조정을 한 예인데, 그럼 이러봅시다. 그 국민의 공분이 진짜 너무도 심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2007년 12월 공소시효 기간을 상향 조정해서 그 15년 살인죄를 이제 2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보자는 이 공소시효 상향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공소시효 연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라든지 또는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아주 중한 범죄에 대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이런 반인륜적 살인범 같은 게 좀 줄어들까요? 그거는 반드시 법적 실제로 그 공소시효를 늘려서 추적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가 반드시 감소할지 그것은 쉽사리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나 우야 효과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체포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사회의 범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 의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다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강력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이렇게 다양성 사회로 변하면서 각종 이런 그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는, 뭐 없앨 수야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게 단순히 이렇게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럼 줄일 수 있는 대책 어떤 거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이건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대법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되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형벌에 의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제로 순기능을 하는 면에 있어서 반드시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사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 정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짜서 사회 전체의 틀을 잘 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근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더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 25년을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건 다행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예에 한번 보죠. 지난 5월 24일 미국의 뉴욕 경찰은 미국판 개구리 소년 셈이죠. 이튼 패츠를 살해한 범인을 33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거든요. 미국은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살해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는 지난해 말 일명 도가니법을 통과시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고, 정부는 지난 6월 13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가슴에 지금 안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대구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이나 이용욱은 유괴 살인 사건, 화성 면세 살인 사건 같은 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처벌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인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법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는지도 지금 국민들은 우리 법감정이나 법정서상 아주 좀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후보자, 우리가 이제 이 살인죄 공소시효를 이제 일단은 폐지에 대한 입법력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은국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드는 제 생각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인사말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혹시 이 법조안 나왔으면 형법 교수를 하시려고 하셨다며.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만 일부에서 사법체계 전반의 흐름이 너무 이제 중형주의 일본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균형을 이루는 형벌은 원래 목적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또 견해도 있어요. 중형주의 일본도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 견해하고 여기에서 뭐랄까요, 계리? 이 차를 어떤 식으로 한번 극복해야 국민 정서를 좀, 법 정서를 모아줄 수 있나요? 결국은 저희 형벌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결국은 경보를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쪽이 있고, 반면에는 형벌의 효과라는 건 의문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처벌에 의한 것보다는 사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범죄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쪽에서 찾아야지 형벌을 반드시 강화하고 엄벌주의로 간다 해가지고 그 사회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렇죠. 일반 형사정책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또 감정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또 처벌돼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중벌주의로 흘러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원정주의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관 후보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에 대해서 평상시 혹시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없어져야 된다. 예, 그 이유를 네,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이 기본 전제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헌법 해석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사형이라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는 양립될 사형이라는 그 형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는 양립될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그 점에서 우선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게 항상 있죠. 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드러난 경우에 되돌릴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형을 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런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석방이라든가 그런 중간에 석방해주지 않는 종신형 같은 제도로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꼭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정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 여론에 수렴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무르익으면 성숙이 되면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신을 좀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동합당의 이현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